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화학의 기초 5편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토대로 예제를 풀어보면서 화학 반응식을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좀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약간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기 기운에다가 오늘 수업까지 좀 하고 왔더니 목이 좀 잠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노이즈가 조금 심해가지고 그 영상을 못 쓰게 돼서 지금 다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목이 잠기고 뭐 중간중간에 기침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선생님이 노력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열심히 봐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복습하고 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이온 결합 물질 화학식 쓰는 법, 읽는 법, 이런 것들 공부했단 말이에요. 쉬운 거부터, 읽는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탄산나트륨, 탄산칼슘, 황산마그네슘, 황산구리, 황산바륨, 황산알루미늄.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같이 읽고 있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산화칼슘, 산화칼륨, 질산은 수산화마그네슘. 읽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음이온부터 뒤에서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쓰는 게 좀 어렵죠. 이거를 지금 이름을 보고 바로바로 화학식이 나오는 사람은 선생님과 같이 따라서 하면 되고, 아직 그게 조금 힘들다 하는 사람은 영상 잠깐 멈춰놓고 화학식 한번 다 써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나트륨은 NaCl, MgCl2, Na2CO3, CaCO3, MgSO4, CuSO4, BaSO4, Al2SO4, 3, CaO, K2O, AgNO3, MgOH2.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 쓰고 있는 거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 이온결합 물질을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온결합 물질은 전해질과 앙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해질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는 이온결합 물질을 이야기를 했고요. 앙금은 물에 녹지 않는 이온결합 물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온결합 물질을 전해질과 앙금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다? 물에 잘 녹는가? 물에 잘 녹으면 전해질, 물에 안 녹으면 앙금,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염화나트륨이나 염화마그네슘 같은 애들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이런 식으로 이온화되는 얘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앙금은 이온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 5개 정도는 선생님이 외우고 있으면 좋다고 했었죠. 그리고 전해질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흐르게 한다고 했죠. 전극을 연결했을 때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그거를 화학식과 기호를 통해 나타내는 식이 화학 반응식입니다. 정의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식. 여러분들이 일단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이에요. 반응물은 말 그대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HCl, 우리가 앞에 분자 배울 때 염화수소라고 배웠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HCl은 염화수소라기보단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있는 용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염산이라고 부르죠.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염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Cl은 우리가 그냥 염화수소보다는 염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염산과 이거 읽을 수 있죠? 수산화 나트륨이 만나서 H2O, 물과 NaCl, 염화나트륨이 생성되는 반응.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밑에를 보면은 마그네슘, 염산이 만나서 염화마그네슘과
수소가 발생하는 반응.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왼쪽에 있는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화학 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물질, 생성되는 물질을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물질,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물질은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물질은 생성물인데요.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기본 방법이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써줍니다. 그리고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지금 여기에 있는 화학 반응식처럼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사이를 반응물과 반응물, 생성물과 생성물 사이를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는 화살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이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줘요. 지금 여기 보면은 4종류의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AQ, S, L, G. 여기 뒤에 가로로 나와 있는 기호는 뭘 의미하냐? 이 물질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AQ는 aqueous solution의 약자, 수용액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수용액 상태라는 건 이 물질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즉 HCl aqueous solution이라는 거는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아있는 형태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NaOH, AQ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아있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상태이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면 S, 얘는 솔리드의 약자입니다. 고체라는 뜻이고요. L, 리퀴드의 약자예요. 액체라는 뜻. G, 가스의 약자입니다. 기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상태는 4가지의 기호로 나타냅니다. S, L, G, AQ. 솔리드, 고체, 리퀴드, 액체, G, 가스, 기체, AQ, 액큐스 솔루션, 수용액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개수는 여기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1은 생략하기 때문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2라는 숫자가 써져 있죠. 이 개수가 왜 등장을 하는 거냐면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때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 그에 대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화학 반응식 보면은 반응물에 수소, 염소, 나트륨, 산소, 수소는 겹치니까 수소, 염소, 나트륨, 산소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럼 그에 대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생성물도 수소, 염소, 나트륨,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소 하나, 염소 하나, 지금 여기 수소는 2개죠. 수소 2개, 염소 하나, 나트륨 하나, 산소 하나가 반응물에 사용됐으면 생성물에도 수소 2개, 염소 하나, 나트륨 하나, 산소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자의 종류를 맞춰준 다음에 원자의 개수 또한 맞춰지도록 이런 식으로 개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만약에 이 개수가 없었다면 마그네슘 하나, 수소 하나, 염소 하나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은 마그네슘 하나, 염소 2개, 수소 2개입니다. 즉 수소와 염소의 개수가 반응물과 생성물이 다르죠. 그럼 화학 반응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2라는 개수를 통해서 원자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나트륨 원자를 하나 사용했을 때 그에 대한 생성물로 나트륨 원자가 없어지거나 2개 또는 3개 만들어지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트륨 하나가 사용됐으면 그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도 나트륨 원자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게 화학 반응식의 기본적인 제작 원리입니다.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4단계로 글로 써놨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잘 이해했다면 이 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될 겁니다.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HCl, NaOH, H2O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반응물은 왼쪽, 생성물은 오른쪽에 쓰고 그 사이를 화살표로 연결을 하는데 반응물과 생성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물질 사이를 뭐로 연결한다? 플러스로 연결한다. 아까 다 말했던 거죠. 세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지도록, 여기서 말하는 원자의 종류는 원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지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 이때 1은 생략해서 나타낸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의 상태를 쓰고 싶다면 화학식 뒤에 괄호를 사용해서 표기를 하는데 S는 솔리드 고체, L은 리퀴드 액체, G는 가스 기체, AQ는 액큐스 솔루션 수용의 상태를 나타낸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4번 있죠. 이 4번은 언제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냐면 화학원에서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학원을 배우지 않는 상태로 이 강의를 본다면 4번은 처음 보는데 할 수 있어요. 통합과학 수준까지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이유,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화학원을 공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4번 어려운 거 아니라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화학원에서는 여기까지 다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의 내용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거를 토대로 직접 화학 반응식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작성할 화학 반응은 물의 합성 반응이에요. 물의 화학식이 H2O입니다. 그래서 물을 분해하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나오고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합성하면 물이 만들어져요. 즉 물을 합성하는 반응에서는 반응물은 수소와 산소기체가 되는 거고요. 생성물은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을 할 때 반응부터 써주겠죠. 수소 기체 상태죠. 그러면 H2 가로치고 가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될 것 같고요. 산소도 기체 상태니까 O2 가로치고 가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 H2O죠.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물은 일단 우리가 물이라고 했다는 게 액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얼음으로 만들어졌으면 솔리드 상태일 거고 수증기로 만들어졌으면 기체 상태였겠죠. 근데 여기에서 물이라는 액체 상태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지는 H2O는 리퀴드 상태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학식에 쓴 다음에 뭘 한다고 했죠? 반응물은 플러스,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를 플러스로 연결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요 부분에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고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는 뭐로 연결한다? 화살표로 연결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할 과정이 뭐냐?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개수를 맞추는 과정은 원자의 개수가 똑같아지도록 맞추는 겁니다. 만약에 원자의 종류가 안 맞다. 뭐 여기에는 수소가 있는데 여기 생성물에는 수소가 없어. 그럼 이거 화학 반응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 여기까지 썼다면 원자의 종류는 맞아야 됩니다. 왼쪽 반응물에 수소와 산소가 있다면 여기에도 수소와 산소가 있는 형태까지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봤더니 반응물에는 수소 2개, 산소 2개죠. 그럼 여기도 수소 2개, 산소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 있는 산소의 개수를 2개로 맞추기 위해서 앞에다가 2라는 개수를 써줍니다. 그랬더니 수소가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죠. 그럼 여기 앞에다가 2를 써가지고 수소 기체 2개가, 그러니까 수소 원자 2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총 수소 원자 4개 해서 반응물에 수소 4개, 산소 2개, 생성물에도 수소 4개, 산소 2개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암모니아 합성 반응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의 분자식은 NH3죠. 즉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체가 필요한데요. 바로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죠. 우리가 수소 기체의 분자식은 H2라고 배웠잖아요. 질소 기체의 분자식도 N2입니다. N2.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 반응을 표현해 보면 질소 기체 N2와 수소 기체 H2가 만나서 암모니아 기체 NH3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기본꼴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반응물 두 가지의 생성물 한 가지죠. 그럼 반응물을 플러스로 연결해주고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는 화살표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원자의 개수가 똑같아지도록 개수를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자, 질소 2개, 수소 2개인데 질소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질소를 기준으로 2개를 맞춰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다가 2라는 개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그때 수소가 몇 개가 됐어요? 6개가 됐네요. 그럼 여기에서 수소 원자를 6개로 맞추려면 수소 분자는 몇 개가 있으면 된다? 3개가 있으면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서 선생님 말을 하는 거에서 수소 원자, 분자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화학의 기초 1편하고 2편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2편만 다시 공부하시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된다 하는 사람은 1편, 2편 둘 다 보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근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때 꼭 N2 쓰고 H2 쓰고 NH3 쓴 다음에 플러스 화살표 이런 순서로 갈 필요는 없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확실하게 쓸 수 있다면 N2 플러스 H2 화살표 NH3 이렇게 해놓고 계수를 조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앞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순서를 맞춘 거니까 익숙해진다면 순서에 상관없이 화학 반응식을 작성해줘도 된다는 거. 근데 계수 맞추는 과정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화학 반응식을 아예 계수까지 외워버렸어. 그럼 그냥 쓰면 되고요. 예제 3번과 예제 4번은 선생님이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다 써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오타를 하나 냈어요. 반응물. 하나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반응물이 아니라 생성물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물질도 실수를 했습니다. 염화 마그네슘이 아니라 염화 칼슘인데 선생님이 조금 실수를 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좀 영상을 많이 찍어야겠다 해서 퇴근하고 이제 집에서도 막 PPT 만들고 이제 영상 찍고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힘이 붙여요. 그래서 좀 컨디션도 조금 약간 난조가 와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데 좀 실수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그래 큰 실수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좀 노력을 하네. 그래도 영상 잘 열심히 만들려고 하네. 이런 좀 약간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생님을 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제 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최대한 줄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직접 화학 반응식을 제작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처음에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힌트를 다 줄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화학 반응은 세 번째겠죠. 근데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처음으로 작성해볼 화학 반응식은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인데 아까 앞에서 잠깐 다루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모르고 봤으니까 제대로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는 건데요. 지금 선생님의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다 알려줬죠. 근데 여기에 있는 물질의 화학식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마그네슘은 그냥 Mg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염산은 아까 봤던 것처럼 HCl, 염화 마그네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해를 잘했다면 쓸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생성되는 수소는 수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기체, 수소 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H2라고 써야겠죠.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질들의 상태는 조금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태를 써줄게요. 마그네슘은 고체, 그리고 염산은요 항상 수용액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염산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 하는 생성물 염화 마그네슘도 수용액 상태고요.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수소는 기체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힌트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한번 작성해 보길 바래요. 반응물, 생성물,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태랑 계수까지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 작성했다고 생각하고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와 다르게 반응물 쓰고 화살표 쓰고 생성물 쓰고 이런 식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반응에 참여시키는 게 마그네슘 고체. 그러면 Mg에 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반응물이 나오려면 그 사이 화살표 더하기로 연결해주면 되죠. 플러스로. 그래서 MgS 플러스 염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HCl이라고 했죠. 액기어스 솔루션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 생성물 가기 전에 화살표. 염화 마그네슘 화학식 어떻게 돼요? MgCl2입니다. 그래서 MgCl2 액기어스 솔루션 써주시고 수소는 기체니까 H2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수 맞춰줘야 되잖아요. 자,
마그네슘 하나, 마그네슘 하나, 수소 하나, 수소 두 개. 일단 수소 어긋났죠? 염소 하나, 염소 두 개. 염소도 어긋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소와 염소가 하나씩이지만 여기는 수소와 염소가 두 개씩입니다. 그럼 여기 염산 앞에 계수에다 몇을 써주면 딱 맞춰질까? 2를 쓰면 맞춰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써주면 마그네슘과 염산의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제도 선생님이 상태는 다 써줄게요. 근데 여기에 있는 화학식은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탄산칼슘은 고체 상태, 그리고 염산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용액이고요. 염화칼슘은 수용액 상태, 물은 액체 상태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로 발생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 반응물, 생성물, 그리고 상태, 개수 이런 거 한번 다 고려해가지고 또 영상 멈춰놓고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선생님 바로 설명할게요. 자, 탄산칼슘의 화학식 이온의 전하량 고려해서 써주면 CaCO3가 되겠습니다. 둘 다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죠. 그리고 반응하는 염산 아까 위에서 썼죠? HCl입니다. 그 다음 생성물 쓰기 전에 화살표 써주고 생성물의 염화칼슘은 CaCl2가 맞죠? 칼슘은 이가 양이온, 염화이온은 일가 음이온이니까요. 물은 H2 이렇게 리퀴드 써주시면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CO2의 가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 맞춰주면 되겠죠? 칼슘 하나, 칼슘 하나, 탄소 하나, 탄소 하나, 산소 3개, 산소가 여기 하나, 여기 2개에서 산소 3개. 근데 수소 하나, 염소 하나인데 염소 2개에 수소 2개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염산 앞에 개수가 몇이 들어가면 좋겠다? 2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화학 반응식 이렇게 써놓고 내가 만들어낸 화학 반응식이 맞는지 틀린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응물의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를 한 번 더 세워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칼슘 하나, 칼슘 하나, 탄소 하나, 탄소 하나, 산소 3개, 산소 3개, 수소 2개, 수소 2개, 염소 2개, 염소 2개. 이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다 넣어놓은 4개의 화학 반응식 있죠. 물의 합성, 암모니아 합성,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 이 4가지의 화학 반응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통합과학에서도 나오고요. 화학원에서도 나와요. 근데 화학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하면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가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냥 마그네슘과 염산을 반응시켜요. 근데 생성물로 뭐가 나오는지 안 알려줘. 근데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화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 마그네슘하고 염산하고 만나면 뭐 여기에서 Mg는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얘잖아요. 그래서 얘랑 Cl이랑 결합해서 이온 결합 물질 MgCl2 만들어지고 수소 기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있지만 근데 우리는 아직 화학 초심자잖아요. 그럼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화학 반응 자체를 외워야 됩니다. 아, 마그네슘과 염산이 만나면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 기체가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과 염산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이온 결합 물질이 달라지고요.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하면 항상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반응은 정말 많이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개수까지 통으로 화학 반응식을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외우면 상당히 편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 강의에서 외울 거 별로 없잖아요. 그쵸? 다 이해됐죠? 그러면 오늘 배웠던 4가지의 화학 반응식을 한번 외워보게요. 근데 또 우리가 막상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죠. 가장 좋은 암기 방법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몇 차례 직접 써보는 겁니다. 영상 조금 앞으로 돌려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직접 손으로 2번에서 3번만 써보잖아요. 화학 반응식 암기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좀 요 정도 화학 반응식은 암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여러 정보들, 여러 화학 뭐라 그럴까요? 법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니까 오늘 배웠던 내용 완벽하게 복습하고 다음 강의 이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조금 더 컨디션 회복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